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위터 드디어 오징어 게임에 참전 핏 우린 깐부잖아. 오늘의 주제는 트위터잖아요. 근데 왜 제가 굳이 어그로를 끌려고 오징어 게임을 넣고 깐부를 넣었을까? 솔직히 인정하는데 자, 아예 관계없는 거 아닙니다. 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얼마 전에 난리가 났어요. 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같은 둥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왓츠앱이라는 메신저도 페이스북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먹통이 돼서 언론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기술자들도 지금 접근을 못하고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갑자기 트위터가 나옵니다. 트위터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트위터가 요즘에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좀 밀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없었어요. 이 이슈가 지금 빵 터졌는데 거기에 가장 핫한 넷플릭스가 붙었어요. 근데 왜 붙었을까 봤더니 우리 오징어 게임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알리라는 그 실제로는 파키스타인이 아닌데 파키스타인으로 나오는 그분이 이정재 씨를 딱 잡아줘요. 근데 잡아줬는데 그 이정재 씨, 넘어지는 이정재 씨를 넷플릭스로 표현을 하고 그 트위터를 알리 씨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같은 컨텐츠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유튜브나 틱톡. 근데 이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이런 게 막혀버리니까 우리의 통로가 막혔는데 트위터가 살아남아 있어서 우리를 끌어당겨줬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밑에 트위터가 또 댓글을 달고 또 이제 넷플릭스가 다시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서 깐부라는 단어를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가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이슈의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깐부를 딱 달고 마지막에 다시 트위터가 답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이제 구슬을 손바닥에 들고 있는 그 오일남 할아버지와 성기훈 씨의 그 손바닥 장면을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서특필을 했죠. 넷플릭스와 트위터의 깐부 선언.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위터에게는 이슈가 필요해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밀려서 약간 저물고 있고 약간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깐부 이런 이슈들이 붙었어요. 거기다가 경쟁자의 먹통과 함께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처음 태생은 이랬느냐? 아닙니다. 얘 진짜 태생부터 정말 좋았어요. 2006년으로 또 들어가 보죠. 항상 빅인즈를 하잖아요. 트위터 빅인즈인데 2006년 7월 15일이 트위터 생일이에요. 이 당시에 잭 도시라고 하죠. 잭 도시 회장이 2006년 3월 달에 최초 트윗을 자기 발송을 했고요. 4개월 후에 트위터를 만천하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잭 도시 회장이 이 트위터의 어떤 아버지 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트위터의 특징은 뭔가요? 트위터는 딱 글씨 텍스트 위주잖아요. 처음에 탄생도 그랬죠. 140자의 글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요 명제로 나갔어요. 이 트위터의 개발자가 이 140자 트위터 길이로 정했을 때 어떤 기술적인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국제표준상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가 최대 길이가 160자예요, 지금. 옛날에 메시지 보내보신 분들. 근데 발신인 표시용이 20자가 빠져요. 그래서 그걸 뺀 140자를 트위터의 그 규격으로 만든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텍스트 기반의 SNS로 출발했어요. 트위터는 나오자마자 별로 그런 어떤 초창기에 실패를 안 갖고 바로 성장을 했어요. 게시글의 공개 범위가 제한된 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 올리실 때 보면은 계정 비공개도 설정할 수 있고 글도 비공개나 설정할 수 있어요. 자기 친구들만 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검색을 표방한 오픈형 플랫폼이 트위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 것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트위터가 가입자 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비해 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라던가 이런 게 거기서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오픈형 플랫폼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수도 있어요. 얘네가 범죄를 인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지금 자리를 잡았냐면 유명인들의 썰전 창구로 예를 들어 제가 대표적인 두 명을 딱 얘기해 드릴게요. 레이디 가가랑 트럼프. 레이디 가가랑 트럼프는 전혀 활동하는 범위가 틀린데 왜 같이 하냐. 대표적으로 트위터에서 싸운 사람이 얘네 둘이에요. 왜냐면
레이디 가가가 바이든의 오랜 지지자거든요. 그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레이디 가가의 그 어떤 트윗을 보자고요.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이런 걸 보냈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 당신들은 인류가 지금껏 보지 못한 위대한 친절함과 용맹함을 세상에 보여줬다. 새로운 지도자와 첫 여성 부통령에게 사랑을 바친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 트럼프에게도 하나 날렸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지난 4년 동안 이번 대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싸움을 치러왔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당신의 몫을 이행하길 바란다. 결국 몫을 이행 안 해서 트위터에서 정지당했죠. 트럼프는. 자, 트럼프도 입이 센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직접 하진 않았어요. 트럼프 진영에 이 당시에 팀 머터 공보국장이 트위터에 이런 걸 남겼습니다. 수압 파쇄법 지지자인 레이디 가가와 함께 선거 캠페인을 벌이다니 펜실베니아주에 잊혀진 남녀노동자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수압 파쇄법에 종사하는 60만 펜실베니아인들에게 눈에 날카로운 막대기 노릇을 할 것이다. 근데 레이디 가가 절대 지지 않아요. 밑에 뭐라고 다는지 아세요? 어이 팀! 어이 트럼프 대통령! 야 대통령하고 공보실장하고 어이래요. 어이 당신들의 머릿속에 임차비 없이 살게 돼 행복하다. 야 세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셰일 가스는 셰일, 암석에 붙은 가스예요. 예전에 기술력이 없어서 파내질 못했죠. 그리고 원유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안 파냈어요. 근데 기술력이 발달해서 파내는데 그 기술력이 수압 파쇄법이에요. 물의 압력으로 돌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경론자들은 반대를 해요. 토양이 파괴된다고. 근데 이 트럼프가 이거를 짚은 거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레이디 가가는 너 수압 파쇄법에 반대하면서 펜실베니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네? 너 이중인격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레이디 가가는 지지 않고 처받았고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트위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레이디 가가와 트럼프만 얘기 드렸는데 유명인들의 썰전이 트위터에서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그러면 그게 막 리트윗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 이슈화 되는 거예요. 트위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유명인들의 썰전,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그 해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들,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위기가 금방 닥쳐와요. 첫 번째 비긴즈에서 나왔죠. 140자, 원래 160자였는데 20자 빼고 140자로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 텍스트 그리고 오픈형 개방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에 140자 글자 수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게 11년 만에 공식 폐기된 거예요. 근데 2배로 늘렸죠. 어쨌든 280자까지로 확대했는데 여기서 트위터가 간결함을 포기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불었어요. 140자인데 왜 2배로 늘렸냐? 그러면 트위터의 어떤 그 컨셉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변하는 거 아니냐? 근데 간결함은 트위터의 생명이고 이 부분은 절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히면서 뒤에 그래프를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서 한중일이 280자 제한 완화해서 빠졌어요. 한중일은 140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영어권은 9%가 140자 제한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어가 우리나라만보다 길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만은 공 해봐요, 공. 근데 영어로 쓰면 BALL, 볼이잖아요. 내자잖아, 벌써.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언어의 기초적인 부분도 있는데 길게 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영어권은 9%가 140자 제한을 넘어서 280자로 늘릴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글자 제한을 넘는 비율이 1%로 9분의 1로 축소가 된대요. 그거를 그래프로 해서 내놨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앞에 내세운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 드리겠어요. 사용자가 감소하는 상황,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밀려서 몰락한 SNS라는 칼럼까지 실리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잭도시의 경영 능력까지 의심받고 고위 임원진이 막 잘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140자에서 280자가 나왔거든요. 저는 결국 간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를 들이밀고 뭐 그 미국 국민들이 뭐 9%가 글자 수를 다 채우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SNS 중에 페이스북은 이제 이 트위터에 비해 월 실질 이용자 수가 1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2015년 3분기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4억 명을 돌파했고 이 당시에 트위터는 3억 2천만 명.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벌써 5배가 되어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은 아까 2010년에 출범해서 2012년에 페이스북에 넘어갔거든요. 트위터는 2006년인데 4년 빠른 선배인데 근데 4만 명으로 인스타그램 역전당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하려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하는 거를 좀 따라가는 것 좀 팔로우 전략 그래 자존심 상해도 해야겠는 거죠. 내피셜인데 그래서 앞에 내세운 거죠. 그냥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실적 부진 여파가 이때 2015년 3분기에 크게 달했을 때예요. 2015년 3분기가 전분기, 2분기에 대비해서 1.3%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페이스북은 15억 명이 돼버렸으니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시대에 적응을 못한 SNS라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후발주자인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지만 결국 페이스북의 회사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군단에 당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적 부진 여파로 고위임원 10명 중에 5명이 회사를 떠났는데 그 중에 4명은 해고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1명도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했는데 이 여파요, 딱 보면은. 그쵸? 그래서 이미지 위주의 후발주자의 인스타그램의 추월에 각성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0자로 넓힌 다음에 그러면 효과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자, 2017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지금 딱 상황 2021년 현재 10월달 트위터가 망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위터의 유니크함하고 범접 불가한 플랫폼인 건 증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익이에요, 수익. 유튜브는 틱톡은 껴있는 사람 있고 안 껴있는 사람 있는데 유튜브는 인플루언서 순위에 있는 사람 중에 다 있어요. 유튜브는 가장 강력한 지금 현존하는 플랫폼으로 떠올랐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수익 시스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수익 시스템이 왜 좋냐면 수익을 주니까 거기 인플루언서나 어떤 헤비 유저들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대신에 그러면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는 어떻게 되냐? 수수료를 엄청 떼가 버리죠. 슈퍼챗 열심히 쏘면 많이 떼가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계좌 후원이다 해서 직접 받는 인플루언서들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게 그 이유고, 그럼 인플루언서들이 수익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이 모인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유튜브도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트위터는 어떤 이슈화를 시키고 정치인들의 썰전의 장으로 활용은 되고 리트윗은 많이 되고 언론 기사에 활용은 많이 되는데 트위터는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가 드디어 시작한 게 뭐냐? 유료 구독 서비스 슈퍼 팔로우를 시작했다. 저는 이게 전환점이라고 봐요. 스노우라는 어플이 있었거든요. 스노우라는 어플이 막 얼굴도 변형하고 친구들끼리 막 재밌게 해보잖아요. 오징어도 만들고. 근데 그게 재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스노우가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깔고 막 공유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스노우는 정작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슈화만 되고 이용만 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강조하는 건데 주주의 입장하고 우리 소비자 입장을 좀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막 멤버십을 하고 유료 구독을 한다고 해서 욕을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댓글을 보고 그걸 보고 이 회사 안 좋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주주들은 좋은 거예요. 수익 모드를 창출한다는 게. 그래서 트위터가 슈퍼팔로우 시범을 개시를 했는데 슈퍼팔로우가 뭐냐면 창작자로부터 독점 콘텐츠나 콘텐츠 미리 보기 그리고 배지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유료 구독자 하면. 예를 들어 뭐 호날두 선수나 지금 저스틴 비버나 BTS 정국 씨가 만약에 이거 유료 구독 가입하시면은 내 무슨 언론에 한 번도 공개 안 된 무슨 사생활 사진을 드리겠어요? 아니면 내 얼굴이 인쇄된 배지 한정판을 드리겠어요? 하면 다 가입하죠. 그러니까 이건 트위터에 대한 반드시 넘어야 될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독료가 책정이 됐는데 월 2.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00원이에요. 이 정도면 유명인한테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4.99달러 5,800원짜리, 9.99달러 11,500원짜리까지. 그리고 이 구독료는 창작자가, 그러니까 개설자가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좋은 게 수익료 창출 모델을 하면 인플루언서도 몰리겠죠. 그럼 인스타그램의 뒤진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트리거예요, 트리거. 방아쇠 같은 거죠. 따라잡을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수익이 5만 달러 이하가 나오면 수수료를 3%만 부과하기로 했어요. 근데 새싹들도 좀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싹을 지려밟지 않기 위해서 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3%만 유튜브가 떼가겠다. 근데 슈퍼팔로우의 수익이 만약에 5만 달러를 초과하면은 트위터의 수수료가 20%로 넘어가게 설정해놨어요, 이거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지금 인스타그램도 이미 얘네들은 수익 모델 다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무슨 쇼핑도 할 수 있게 하고, 호스트가 물건 팔 수 있게 하고, 슈퍼챗 기능하고 막 이런 건 다 해놨어요, 얘네들은. 그거를 다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보면은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1,000명 이하여도 광고를 이제 붙인다. 처음에 좀 시작하고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뭐 라이브도 못하고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걸 좀 완화시켜서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주 팔로우가 높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고수수료를 매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유입도 도모하고 고수익자들에게는 많이 수수료를 땡기고. 그러니까 트위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좀 한 발 늦은 것 같지만 저는 트위터가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리고 잭도시가 비트코인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시달리시는 분들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장부 계시죠? 캐시 우드. 일론 머스크, 잭 도시, 캐시 우드. 요 세 명이 비트코인 마니아예요. 마니아. 비트코인 마니아이자 긍정론자예요. 잭 도시가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후원하기를 도입했어. 유튜브는 슈퍼챗을 쏘는데 여기도 후원하기라고 팁스 기능이라고 생겼어요. 근데 팁스 중에 후원을 할 때 비트코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비트코인 결제 앱인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후원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위메이드 같은 회사의 주가를 보세요. 위메이드가 물론 미르의 전설 옛날에 뭐 샨다게임즈의 뒤통수를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소송전에 당하고 이러다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이 조금 소송전에서 풀리니까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로 그렇게 오를 수 있을까? 비트코인으로 엮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슈가 비트코인이 예전보다 뭐 가격은 뭐 주춤거릴 수 있어도 이 이슈가 주식시장에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비트코인을 잭 도시가 여기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의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몰락했네, 어쨌네 이럴 때가 바닥이었어요. 지금 거의 역사의 신고가 부분에 왔잖아요. 그럼 저는 트위터의 미래를 좋게 보는 게 지금 보면은 트위터가 처음에 컨셉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늦었지만 수익 모델을 도입한 게 지금 제가 보기엔 늦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 모델을 갖췄을 때 초반부,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트위터 주주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초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크리에이터의 그 수입이나 이런 것도 항상 초기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정책이 가장 화끈할 때 초반이 가장 유리한 거고 이 주주분들이 주가에 투자할 때도 이런 새로운 정책이 투입됐을 때 그때가 가장 성장률이 크고 가장 화끈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를 안 하셨던 분들도 트위터를 한번 깔아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있나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고 트위터 주주분들도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페이스북 군단이 흔들릴 때 있죠. 이런 반사적으로 트위터 같은 거를 보셔야 돼요. 같은 업종 안에서 어떤 시속 게임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넓게 봤을 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주가가 같이 오를 수 있는 그 파이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트위터와 넷플릭스가 깐부를 맺었지만 트위터,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모두 깐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드디어 트위터도 참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신일섭의 핵품주 시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더 자세한 얘기라던가 국내 주식 뭐 이런 뒷얘기 같은 거는 신소장의 주식하고 자빠졌네 채널에서 또 재미있게 다룰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